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인간관계를 같이 연결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일이 진짜 재밌고 보람을 느끼고 내가 계속 성장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 일이 나한테 맞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다. 일단 한번 필요하니까 해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가 고역이다. 나는 진짜 일이 적성에도 안 맞고 의미도 모르겠다. 예컨대 뭐 너무 내성적인 분이 영업 일을 하신다든지,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픈데 통계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힘드시겠죠. 근데 이제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옛날에 이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교육 사업을 할 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려면 5분 단위, 10분 단위 이렇게 해서 뭐 처음에 인사말하고 뭐 과정 안내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과정을 짜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쪼잔한 걸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맡은 역할이고 또 해야 돼서 이제 막 제안서를 하나, 기획서를 하나 썼어요. 교육 프로그램 기획서를 썼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저희 상급자가 기획서가 조금 이렇게 되면 곤란할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잘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가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제가 그 여름 휴가가 일주일이 있었는데,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독서실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책을 보면서 제안서 기획서를 다시 막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나중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쳤지. 그 더운 여름날 왜 나의 소중한 휴가를 반납하고 그 일을 했을까, 막 이런 후회가 계속 들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그때 젊었고 열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고, 또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교육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위로하는데요. 이렇게 그때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나중에 배워두니까 내 일에 도움이 되고 내가 그쪽에서 전문적인 영역을 갖게 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드려 보면은, 제가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감정노동 스트레스 교육을 하다가 콜센터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콜센터에 있는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감정노동을 하다 보면 이제 콜센터에서 소위 이제 진상 고객이라는 분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그분이 전화가 오면 머리털이 이렇게 쭉 빗쓰고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손에 힘이 쫙 빠지고 몸이 차갑게 느껴져서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60세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콜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올해가 60살이라서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3년만 더 일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고맙고, 또 주변에 좋은 동료들이랑 같이 일해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진상 고객 때문에 힘들어도 저렇게 일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본 적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제가 미용실에 갔어요. 좀 됐는데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는데, 뒤에 이제 70대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앉아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분들 하신 얘기가 이번에 구청에서 공공근로 떴는데 그거 그 여성들 집에 밤늦게 갈 때 이렇게 조금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데 뭐 임금도 괜찮고 그거 일을 할 만해,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이가 70이 먹어도 저렇게 일을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끼리 막 얘기하시면서 놀면 뭐해, 열심히 일해야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60이든 70이든 일하자고, 안 그러면 늙어, 계속 일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일을 70대도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지인분이 50대 중반인데, 그분이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정년퇴직하기 전에 이제 보면은 카톡에 456일, 뭐 320며칠, 432일 막 카운트를 해요. 그 카운트가 뭐냐면, 내가 언제 정년퇴직하느냐를 2년 전부터 계속 카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회사 다니는 걸 싫어할 수가 있냐 했더니, 난 진짜 회사 다니는 게 너무나 싫고 정년퇴직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50대 중반인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20, 30대만 하는 게 아니라 50대, 60대, 70대에도 계속 퇴직 이후에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우리가 사는 과정, 곧 일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는 이제 마음의 숲에서 이제 가끔 상담을 하는데, 보통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셔서 대부분 첫 회기 때 많이 우세요. 막 한 50분 상담하면 30분 정도 우시기도 하고. 근데 상담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는 시간들도 줄어들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표정도 많이 밝아지시고,
웃는 표정으로 고맙다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뵐 때마다 내가 상담을 하면서 뭐 돈도 벌지만 상담 능력도 키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참 보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건 결국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면서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는 건데,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뭐 한두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같이 살다가 지지볶고 싸우다 이혼하는 마당에 직장에 있는 동료들은 나도 모르게 갔더니 박 대리 있고 김 대리 있고 채용해서 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서로 가정 환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끼리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우린 그런 차이를 이해하고 그래서 뭔가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조직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라면은 그 힘든 게 내 문제인지 그 사람 문제인 건지 회사의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인 건지를 좀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내 문제다. 그러면 내가 너무 완벽주의라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나? 그 사람 문제다. 그 사람 너무 권위적인가? 뭐 이제 문제라는 게 내 문제가 막 50% 또는 그 사람 문제가 100%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문제도 좀 있고 그 사람 문제도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분류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동료의 관계가 힘들다면 우리는 뭐 부서 이동이라든가 퇴사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퇴사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 가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회사 저 회사 계속 옮겨 다니는 분들도 이제 가끔 보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면 약간 욱해서 그만두게 되는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진짜 나쁜 상사가 있어서 여우 같은 상사가 있어서 다른 회사를 갔더니 막 호랑이 같은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알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이 부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이 먼저 퇴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버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계속 뭔가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옛날 회사에서도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 비스무리한 게 있었는데 이번 직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뭔가 내 안에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좀 주변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상담을 받아서 내가 사람들을 질투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나? 그게 내 문제인가? 또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건가? 이런 걸 좀 깊이 좀 찾아보고 탐색하면서 내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개선한다면 이후에 다른 직장에 가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나한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직장 내 인간관계라는 게 또 사람 관계라는 게 사실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관계 능력, 관계 감수성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의 의미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